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4차 방북을 앞두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영변 핵시설 폐기와 종전선언을 맞교환하는 중재안을 미국 측에 제안했습니다. 과거와 다른 비핵화 접근법을 미국이 수용할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한편 지금 이 시각 평양에서는 14선언 11주년 기념 남북 공동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 관련 내용들 문성목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자, 이틀 뒤면 이제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방북을 하게 되죠. 4차 방북입니다. 글쎄요,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분위기가 많이 좋아져서 이번에는 뭔가 좀 성과가 나올 거다 기대감도 있습니다. 또 기대감이 나와야지 이후에 한 번 더 정세에 좋은 영향을 미칠 거다 이런 그럼요. 기대가 굉장히 큰데요. 예. 일단 빅딜 가능성 우리 센터님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우선 기대 측면에서 보면 저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폼페이오 장관 방북이 취소되고 문 대통령이 평양을 가셔서 김 위원장과 만났고 평양 선언이 나왔고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김 위원장의 입장을 전달하고 트럼프 대통령도 화답을 했죠. 2차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 높고 일정을 조율 중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 김정은 위원장의 편지가 트럼프 대통령 손에 전달이 됐고 아름다운 내용이다. 심지어는 애정관계라고 표현도 하고 이제 이런 내용들이 나왔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폼페이오 장관이 방북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북한과 미국 사이는 서로가 입장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어떻게 해야 이게 성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아마 폼페이오 장관이 가면 강경화 장관이 언급한 그 내용을 포함해서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된 이제 확실한 북한의 입장, 다시 말하면 문 대통령께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가 아주 확고하더라. 2번이나 아주 확고하다는 걸 확인했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신뢰가 너무 크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완전한 비핵화를 끝내고 경제 발전에 집중하겠다. 아마 폼페이오 장관이 김정은 위원장 만나면 그게 사실인지 여부를 아마 확인하려고 할 거예요. 정말 빨리 하려고 하는지 완전히 하려고 하는지 그런 부분에 미국이 만족할 만한 사실이 확인이 된다면 그러면 얼마든지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한 대로 그런 입장을 북한이 보일지 보이지 않을지 거기에 따라서 결과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진정성을 확인하는 여부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청와대 입장에서는 그 지난 평양 공동선언에 담겼던 동창리 엔진 시험장, 미사일 발사대 그리고 영변 핵시설, 연구 폐기 이런 문제를 논의할 것이다라는 또 예상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요 논의 대상은 결국은 영변 핵시설 폐쇄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 합의문에 담겼던 상응 조치가 무엇인가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북미 간에 계속 논의를 해왔고 그게 빅딜이죠. 예.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미국 미디어에서도 나온 얘기지만 종전선언까지 논의가 올라갔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도 종전선언을 받을 수 있다. 단 북한이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만 해준다면 이 정도까지는 논의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은 종전선언은 해줄 수 있는데 영변 핵시설 폐쇄만으로는 좀 부족하지 않느냐 요거예요. 그래서 종전선언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대가를 미국이 북한으로부터 받아야 되는지 요거를 지금 논의하고 있는 건데 최근에 조선중앙통신에 나온 얘기를 보니까 종전선언 하나 주는 거 가지고 그 얘기는 뭐냐면 북한이 비핵화라고 하는 말은 하고 있지만 북한이 말하는 비핵화의 개념 속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비핵화보다는 핵 군축 쪽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핵 전체 덩어리를 여러 개로 나누고 단계를 그 나눠서 하나를 주면 미국으로부터 상응 조치를 받아내고 그런 거 우리가 단계적 동시적 조치라고 얘기를 하는데 신고를 해버리면 이게 잘게 썰어지는 게 아니라 전체가 뭉뚱그려 가기 때문에 그거를 북한은 원하지 않는 것이고 미국 입장에서는 완전한 비핵화 이번에야말로 북한 핵 문제가 근원적으로 해결되기를 원하는 마음이니까 지금 이제 강경화 장관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렇게 하면 영변 핵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의 플루토늄을 핵 무기를 만들기 위한 물질을 생산하는 시설이란 말이죠. 근데 북한의 핵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을 생산하고 그걸 탄두로 만들고 그걸 이동시킬 수 있는 운반수단을 만들고 그냥 여러 개의 내용이 다 묶어져서 핵능력이라고 하는데 생산시설, 핵능력의 아주 그 일부를 놓고 종전선언, 이것은 전체 평화체제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이것을 함께 빅딜하는 것이 과연 미국이 지금까지 주장하고 강조하고 하는 입장과 일치하는지 여부는 지금 미국이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미국은 지금 계속 검증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뭐 정말 미국의 생각을 바꿔서 기존의 접근법보다는 우리 한국이 내놓은 중재안을 수용할는지 여부는 지금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그런 접점들을 찾아가고 있으니까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하는 기대감입니다. 김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이 중재안에 대해서는? 글쎄 뭐 한국 입장에서는 북미 간에 자꾸 정체가 되니까 이것을 계속해서 좀 풀어나가고 싶어하는 그러한 희망과 기대에 차서 이제 강 장관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보는데 지금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북미 간에는 그 종전선언과 거기에 대한 상응 대가 이거를 지금 조정을 하고 있거든요. 아마 미국이 종전선언까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가로 뭐 플러스 알파를 계속 요구를 할 것이고 그게 맞지 않으면 제가 보기에는 종전선언과 영변 핵시설 폐쇄를 바꾸는 것보다는 영변 핵시설 폐쇄를 북한이 주는 대가로 종전선언보다 낮은 정도의 체제 안전 보장책을 미국은 줄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아마 미국의 입장은 물론 강 장관님의 어떤 입장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미국의 입장은 지금 미국이 그래도 선 핵폐기 후보상에서 이만큼 양보했는데 더 어떻게 양보를 하란 말이냐. 충분히 그렇게 나올 수가 있다고 보고 실제 미국의 태도 변화를 보면 작년부터 나왔던 미국의 태도는 CVID였거든요. 완전히 신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신고부터 받아서 확실하게 뭐가 있나 한번 보고 좀 얘기를 하자 그랬는데 미국의 태도도 솔직히 많이 변한 건 사실이에요. 지금 FFVD를 나오고 솔직히 신고가 안 이루어지더 하더라도 지금 영변 핵시설부터 폐쇄해라. 이러한 북한과의 어떤 한국과의 어떤 합의 사항을 그래도 어느 정도 받아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도 CVID의 현실적인 어려움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완전히 비핵화하기로 남과 북 그리고 북미가 합의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는 북한이 살라미 전술에 의해서 하나씩 던져주고 이거 폐기해, 저거 폐기해. 그러면서 북한이 미국으로부터 하나하나 얻어가는 그 방식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게 미국의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요 입장이 물론 이제 폼페이오 방북해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미국이 현재 가지고 있는 입장과는 조금 차이점이 있다. 아마 중재안으로서 강 장관께서 이 안을 던진 거지만 미국이 이거를 완전히 받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이 이제 영변 핵시설 부분이 좀 제일 많이 거론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변 핵시설은 좀 엄밀히 좀 따지면 우리가 속히 이야기하는 그 북한의 핵을 좀 세 가지로 구분을 하잖아요. 과거핵, 현재핵, 미래핵 이렇게 구분을 한다고 치면 미래핵에 해당하는 부분이긴 한데 이런 미래핵에 대한 논의를 지금 한다는 것 어찌 보면 좀 가장 마지막 부분에 논의돼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건 좀 어떻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미 정부 당국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북한이 비핵화를 얘기하고 풍계리 핵실험장 뭐 폐기, 그다음에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자발적인 해체 이런 작업들을 하고는 있지만 그것이 본질적인 비핵화하고는 거리가 있고 특히 영변에 있는 핵시설 특히 거기서 보면 이제 플루토늄을 추출하고 이런 과정들이 완전히 중단됐다는 그런 증거가 없다. 계속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의구심들이 계속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말씀이 이제 미래핵이라고 말씀하셨지만 현재 진행형이니까 거기서 계속 사실 금년 1월 1일 김정은 위원장이 육성 신년사에서도 우리는 핵무력을 완성했지만 핵 역량은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이다. 그러니까 물질 생산을 중단한 게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또 미사일 역량을 강화하는 기술을 고도화하는 그런 노력도 중단했다는 근거가 어디도 현재로서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북한으로서는 이런 핵물질을 생산하는 시설이 있고 이미 만들어 놓은 핵탄두가 있고
미사일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만 사실은 미국은 통틀어서 그동안 북한이 개발해온 모든 핵 생산 시절부터 해서 이미 만들어 놓은 것까지 과거, 현재, 미래까지 모든 걸 다 목록을 정리해서 제출하면 그걸 하나하나 검증하면서 이제 폐기로 가겠다고 하는 것인데 지금 북한은 그런 것보다는 이제 일부만 이제 들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물론 그것도 무의미한 건 아닙니다.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이제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남북 간의 합의를 의미 있게 평가를 했고요. 그러나 그것이 미국이 원하는 또 사실은 우리에게 또 의미 있는 그런 조치인지 여부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대북 제재 관련해서 김 교수 여쭤볼게요. 그 북한이 미국의 제재 해제에 구걸하지 않겠다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계속해서 지금 독자 제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방금 전에 미 국무부에서는요 비핵화하지 않는다면 대북 제재 완전 해제 어렵다 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네. 계속 이야기 나오는데 지난번에 이제 리용호 외무상이 제재 이야기 공식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 협상에 이건 뭐 올라올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이 문제 가지고 계속해서 미국과 북한 신경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유엔 총회를 계기로 해서 북한의 대미 태도가 조금 바뀌었어요. 기존에 계속 종전선언만 얘기를 하다가 리용호 연설 그리고 조선중앙통신도 예, 그렇고 노동신문도 그렇고 제재 얘기가 갑자기 나오기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북한 입장에서는 물론 이제 최근에 보면은 이제 폼페오나 트럼프가 이제 타임 게임 안 하겠다, 시간 가지고 게임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더 느긋해진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네. 있거든요. 사장님, 예. 저희도 이제 비핵화 관련해서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이야기를 했는데 최선희 외무성 부상. 그렇죠? 예,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이제 카운터파트로 알려져 있는데 비건은 이번에 이제 같이 동행을 한다고 하죠. 폼페이오 장관하고. 근데 최선희 부상이 지금 그에 앞서 중국과 러시아를 방문을 한다고 합니다. 이미 중국에는 가 있고요. 네. 또 북러 정상회담 가능성도 나오는데 최선희 부상의 이 행보는 어떻게 좀 해석을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 폼페이오 방북과 맞춰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상황을 중국과 공유하고 만약에 상황이 잘 될 경우 안 될 경우에 대한 대비한 그런 대책들도 아마 중국과 함께 공조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예. 러시아를 방문하는 거는 아마 지금 김정은 위원장의 방러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사전 준비 역시 러시아도 북한을 옹호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최근에 보면 대북 제재를 놓고 유엔 안보리에서 미국과 중국과 러시아가 격돌을 했거든요. 예. 중국, 러시아는 제재를 풀자는 입장이고 미국은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아마 북한으로서는 중국과 러시아라고 하는 우군을 확보하는 것만이 어떻게 보면 미국을 향한 협상력을 높이는 그런 조치의 일환이 아닐까 하는 그런 추정을 해봅니다. 예. 북한 내부에서도 앞서 이제 제재 완화에 대한 언급이 많이 나온다고 했었는데 사실 이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 대북 제재 완화를 좀 계속 요구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 이렇게 중국과 러시아를 방문한다는 건 상당히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 폼페이오 방북을 앞두고 사전 대비의 어떤 의미가 있다고 저는 보여지는데 그 폼페이오 방북을 미국이나 뭐 조야에서는 이제 북미 간에 상당한 진전이 있을 거라고 얘기들을 하는데 뭐 저는 일단 김정은을 만나 봐야 안다는 그러한 신중한 입장을 펴고 있거든요. 예. 왜냐하면 지금 물론 합의는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그 트럼프와 김정은 간에 지금 북미 간의 협상 프레임을 계속 굴리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정상회담까지 간다고 봅니다. 예. 하지만 낮은 단계의 합의냐 원하는 단계의 합의냐 그거에 따라서 저는 정상회담의 날짜도 저는 바뀔 수 있다고 보거든요. 상당히 만족할 만한 그리고 정상회담에서 집어넣을 수 있는 합의면 제가 보기에는 중간선거 이전에 어떻게 해서든 넣으려고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 이후로 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 중요한 포인트가 결국은 이제 제재 문제거든요. 북한 입장에서는 어쨌든 그 제재까지 만들고 싶어 하는 그러한 것이고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상태에서 종전선언 정도만 주면서 영변 핵시설 플러스 알파를 얻고 싶어하는 그러한 싸움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몇 가지의 어떤 그 주고받게 할 수 있는 그런 인센티브를 가지고 협의가 이루어질 걸로 보이기 때문에 아마 북한 입장에서는 제재 완화는 상당히 힘들다 이러한 잠정적인 결론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 대비하기 위한 중국, 러시아와의 사전 협의 차원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여쭤보고 마치도록 할까요? 지금 어제가 이제 14선언 11주년 맞죠? 예. 지금 평양에서 이제 기념 행사가 열립니다.
11년 만에 함께 공동 행사가 열리는 것 같던데 대표단 한 160명이 가지 않았습니까? 아마 이 시간쯤이면 기념 행사를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나와서 맞이할지 그 부분도 좀 관심거리인데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들 노건우 씨도 따라갔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두 사람이 만난다면 사실 그 14선은 2세들이 만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뭐 보기 드문 장면이 연출될 수 있다 이런 네. 얘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문 대통령과 뭐 3일 내내 함께했던 그런 행보를 본다면 뭐 참여할 가능성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대통령이 참가 않는 행사에 김정은 위원장만 참석하는 것도 또 격으로 보면 안 맞는 부분들도 있고 해서 행사에 참석하지 않고 별도의 자리에서 만나서 또 대화를 나눌 가능성도 있고요. 어쨌든 지금 이것은 이제 지난번 4.27 선언 또 최근에 합의한 평양 선언 이런 것들을 확고하게 이행해서 남북 관계를 발전시키고 한반도의 평화를 가져오자라고 하는 양 정상 간의 정신을 이번에 재확인하고 다짐하는 그런 자리가 될 것으로 보고요. 예.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 함께 이루어진다면 예. 그것도 뭐 북한의 어떤 의지를 볼 수 있는 그런 한 측면이 아닐까 봅니다. 그래요. 김 위원장 워낙 파격 행보를 잘하기 때문에 좀 어떤 소식이 들려올지 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문성목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